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안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멋있는 제목으로 소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들으면 두둥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두둥. 국민연금 고갈은 오는가? 고갈이 오는가. 국민연금이 굉장히 돈을 잘 굴리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고갈이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후원, 관심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안느님, 앤서님 국민연금 납입하고 계세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전 하고 있어요. 앤서님 하고 계시고 안느님 안 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 우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단 소득이 없는 학생, 가사노동자 아니면 고용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느님은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아마 가입을 안 하신 것 같고. 자,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이렇게 보면 엔간해선 다 의무 가입이에요.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타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이게 1988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 딱 국민연금이 시행됐을 때 첫 납입을 한 25살 청년이 있다고 하면 그 청년이 내년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급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네, 지금까지는 중간에 가입해서 중간에 타신 분들입니다. 네네. 내년부터는 88년에 가입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주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걸 두고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세대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망하는 거 아니냐? 내 차례 오냐?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0년 6월에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은 2040년부터 적자 발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39년까지는 순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빼면 이제 재정 수지가 남는데 이게 흑자란 얘기죠. 네.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40년부터 적자가 나는데 16조씩 적자가 납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 적자 폭이 매년 커져요. 아이고. 그래서 2054년이 되면 한 해 적자 규모가 163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고갈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2054년쯤. 자, 그럼 2054년이 무슨 해인데? 1990년생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도가 2055년입니다. 그 딱 1년 전 2054년에 전액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 망했다. 어떡하냐? 이 1990년생이라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에코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베이비붐 세대가 있죠. 한 50년부터 60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때 아이가 정말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이 태어나면 그만큼 많이 부모가 됐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 메아리죠. 메아리붐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90년부터 한 96년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2055년에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 1년 전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전망을 작성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2057년쯤에 고갈될 것이다. 한 3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경제적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한 80년, 90년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00년생들이 야 이거 국민연금 가입해도 되는 거 맞나? 옛날부터 말이 많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연금 재정 파탄은 예견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왜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인구 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쵸. 어쩔 수 없지.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막 많이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코붐 세대가 은퇴할 때쯤에는 더 이상 납입하는 사람보다는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 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보험료를 올리자. 그래, 많이 걷자. 의무 가입이긴 한데 좀 올리지 뭐. 지금 9%거든요. 네네. 좀 더 올리자. 지금 공무원 연금이 18%거든요. 좀 더 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좀 덜 받자. 이건 좀
미안한데 열심히 넣은 건 알겠는데 좀 덜 받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가 전 더 별로인 것 같아. 좀 더 낼래? 만 60세까지 말고 한 70세까지 내고 한 85세쯤 받아가는 건 어때? 100세 시대잖아. 100세 시대. 미친 거 아니야? 납입 기간을 늘리고 지급 연령을 높이는 것. 뭐 이 정도밖에 사실 뭐 크게 할 게 없긴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여기까지. 아니, 공무원 연금은 또 다른 얘기긴 해요. 오케이. 공무원 연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게 흔히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 아래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연금 개혁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이나 자신의 뭐 출마 공약으로 하나씩 거는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당연하긴 하죠.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파일을 뺏자 아니면 파일을 많이 내라 아니면 파일을 늦게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치. 누가 좋아해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김범래가 대선에 나가 제가 연금 개혁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연금을 개혁시켜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이제 앤서님, 안느님 유권자였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 좀 더 내시고요. 나중에 좀 덜 받아가시죠. 그러면 연금 개혁 될 것 같은데. 누가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나가린 거예요. 실제로 독일이랑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추진하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강한 권력의 상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죠. 여기서 연금 개혁 한마디 했다가 국민 반발로 미안 빠져나가요. 스바시바 하고 나가요. 이런 정도로 연금 개혁이라는 건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그게 이제 민주주의든 권력주의든 상관없이 정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치인도 제가 연금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요. 그래, 연기금 고갈되는 건 확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스토피아일까?를 그 정도는 아닐 거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자,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2021년 국민연금의 기금의 자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2021년 2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납입받고 뭐 지출할 건 지출하고 하면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조 단위는 넘을 것 같고. 그냥 뱉어봐요. 그냥 200조. 200조. 안느님은? 3,000조. 3,000조. 국가 하나 세워도 되겠는데. 3,000조. 3,000조까지는 아니고 2021년 2분기 기준 기금 자산은 908조 3천억 원입니다. 자, 이 중에 보험금을 납입받아서 만든 게 몇 조 정도 될까요? 몰라. 알려줘요. 그게 한 400조 정도 돼요. 진짜 잘 굴렸네요. 반이 안 굴린 돼. 거야? 반이 안 되고요. 국민연금이 이 기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누적으로 500조예요. 2배를 넘게 뭐야, 번 거죠. 그 사람들? 잘한다니까. 너무 잘하는 거잖아. 올해 수익률만 7.49%. 뭐 7%라는 게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 높은 거지. 대단한 겁니다. 굴리는 돈이 100조 단위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자산 운용으로 해결될지도. 걔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도. 납입금이 떨어지더라도 잘 굴릴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잘 굴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비약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 찾아왔는데 2021년 5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연구실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분이 국민연금이 사실상 고갈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거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안전 노동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납입할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면서 받아갈 사람은 많아지고 운용 수익을 굴려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매달 9만 원씩 내시면 노후에 매달 40만 원을 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상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적자 상품이 1988년에 출시되어서 2057년까지 버틴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등의 선진국들, 그러니까 약간 노후에 대한 큰 걱정이 없는 선진국들 있죠. 그런 데는 소득의 18%에서 20%가 연금 보험료로 납입이 돼요. 엄청난 거죠. 5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보면 그중에 20% 보험료로 낸다고 생각해보면 난 한 푼도 안 썼어. 한 푼도 안 썼는데 20% 그냥 툭 나가는 거야. 1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9% 정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기금을 가진 운용 수익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단한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금을 쌓아두고 운용을 하는 나라가 한 4-5개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기금을 쌓아두고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정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럼 다른 국가는? 아니 노르웨이 막 뭐 그런 데 있잖아. 뭐 스웨덴 여기 있구나.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노후 빵빵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은 거기는 부과 방식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금이 없어요. 받아서 바로 지급합니다. 젊은 세대한테 돈을 쪽 빨아가지고 좀 고령화된 세대한테 탁 줘요. 그걸 쌓아놓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쪽 빨아서 훅 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그런 데가 우리가 이제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고작 몇 주치 혹은 몇 달치의 연금만 쌓아두고 젊은 세대의 돈을 은퇴 세대에게 바로 입금해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거는 수학 계산만 몇 번 해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렇게 엄청 고민할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4-5개밖에 없는 기금을 쌓아두고 운용하는 특이한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기금의 규모가 크고 운용 수익까지 내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안전한 연금인데 유럽 선진국보다 더 큰 불신이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금의 역사가 짧다 우선. 그러니까 우선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기만 했지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고 혜택을 받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많고 또 막 90년대 후반이랑 2000년도에 한 번씩 좀 이 개혁이 있었거든요. 개혁 아닌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혜택의 축소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거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 약간 그런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받는 사람은 없고 계속 비싸게 내기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맞나? 약간 이렇게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많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나라에 내어놔도 그렇게 꿀리는 연금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1000조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게 이제 어느 피크를 찍을 쯤 되면 2000조가 될 거래요. 거기서 한 7% 내시면 대박이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도 국가 차원에서 연금은 지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서 부과 방식을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국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진짜로 납입 받은 것만 쪽 빨아서 은퇴 세대에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좀 더 지원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살아있으면 뭐 국채랑 비슷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잘 살아있으면 이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한 가입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연금 연구원 실장님이 하신 거라 팔이 안으로 굽은 주장이긴 합니다.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좀 이 주장에 조금 더 약간 어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 안 할 그런 거리는 없거든요.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선 가입이 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못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900조가 자산인데 500조가 운용 수익이다라는 이 통계 자료를 보자마자 대단하다. 멋지다. 야, 나한테는 100조 주고 굴려봐.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의 이 투자운용사로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고 국민연금 출신 투자운용 실적이 있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을 많이 취업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트레이더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믿어봐도 되지 않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국민연금 고갈은 오는가? 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뭐 개인들의 몫이지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느님은 가입하실 생각이 앞으로도 없으신가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국가랑 시장만 파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개인연금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아, 진짜? 개인연금도 네. 안 하시고?
개인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연금은 이제 뭘 가입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국민연금 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미디어가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 자극적인 기사는 국민연금 고갈은 오는가 이게 아니고 국민연금 고갈이 온다. 국민연금 고갈 몇 년 남아. 몇 년 남아. 90년생 수령 1년 전 고갈. 이런 거 딱 그런 해주면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그치.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연금은 좀 빵빵한 편이다. 그런 얘기가 있길래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사실 연금이 고갈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국민연금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개인의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브리핑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